문제를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주목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랑 친한 국회 보좌관이 있는데, 제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려고 국회에 나갔다. 그냥 대뜸 그걸 지금 왜 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뭐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아닌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문제가 수백 개, 수천 개, 국회에는 너 같은 민원인들이 엄청 많아. 근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저는 한 번도 중요하고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주제 중에 왜 이게 먼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당의 지도부한테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볼까.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베트남의 학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이걸 첫 번째 진행에 넣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강의적인 얘기고 윤리적인 얘기인데, 현재와 미래의 통화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이 베트남 전쟁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주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참전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 세 군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중동을 거쳐서 또 동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가까이 점점 이란까지 왔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란 또 동남아시아나 어디를 거쳐서 한국까지 계속 동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이 전쟁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인권 침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제네바 협약 등에서 다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뉘른베르크 전쟁 법정에서도 확인했고, 하지만 베트남 전쟁, 서구 열강들이 했던 식민주의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들 다 규명되고 사과하고 정당하게 처리가 되는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1심 응모인 티탄 그 폭力폭력 사건 1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응모인 티탄에게 판결 설명을 드리고 함의 해변에서 여러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맥주도 먹고 놀고 있었는데 오지랖 넓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던 외국인을 불러가지고 같이 술 먹도록 막 생명부지의 사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벨기에에서 혼자 배낭여행으로 50대 후반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우리가 이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축하하는 자리다 라고 했더니 그 벨기에 의사가 굉장히 놀라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자기네 나라도 홍고에 식민지배를 하면서 그 흑인들을 팔목, 발목 자르고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권 침해했는데 자기 그거는 아직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놀랐어요. 서구 유럽은 인권 선진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해결했고 우리 정도 한국 같은 인권 후진국들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서구 열강들이 해전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를 강요하는
잡아서 강제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발적으로 해결한다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밀라의 학살도 형사처벌을 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하고 소송에서 해소하고 그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우리 국립폭력 학살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주된 주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한국만 전쟁에서의 학살을 스스로 인정하려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왜 스스로 우리 발목을 묶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국력의 손실이고 우리 국익의 침해가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보면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 법으로 전쟁에서의 국가가 하는 행위는 면책된다 하고 국가 면책 규정을 아예 법에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변호사들이 열심히 찾은 판례에 보면 영국도 비슷한 법이 있다는 거고요. 프랑스도 최고법원에서 학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열강은 현재도 전쟁 학살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판단한 자국 법원에서 자국 군대가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전쟁 학살에 대해서 책임진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대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일대 사건은 그냥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전쟁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고, 기본 제네바 협약이라는 국제 규범이 있지만 현실에 작동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장식적인 국제 규범이거든요. 그것이 장식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규범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전 세계에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65페이지에 썼던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 수정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은 그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로마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규정. 이거를 2003년에 이미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그 로마 규정을 국내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 이행법으로 국제형사범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의 반환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하는 행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가 한 베트남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책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국가 면책이니까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세계 평화에 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정말 하기 싫으면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할 수도 있겠죠. 저는 원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회피하고 싶고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노무현 티탄이 대한민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을 했어요. 자꾸 청원법에 따른 청원을 하고 있어요. 법률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대한민국 법정은 판결을 내릴 거예요. 대법원이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 판결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승소한다면, 노무현시대에 승소한다면 대한민국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홍리 사건 하나, 노무현 티탄 한 명에 대해서만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베트남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패소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패소하더라도 학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법원이. 왜냐하면 미군이 찍은 사진, 진술 조서, 그 당시에 있던 그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와 계신 유진 선생님의 증언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는 허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패소시키더라도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정도로 패소시키겠죠. 그러면 학살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답을 해야 돼요. 학살 사실을 어떻게 매듭을 줘야 되는지 패소하더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베트남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묻고 있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도 역사를 직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상고를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트남 정부도 이거 묻어두고 갑시다 라고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해야 되고, 잊혀지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아주 지금 유족과 생존자들이 많고요. 제가 베트남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냥 비노 학살에 연락도 없이 되게 시골에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농사 짓는 아저씨가 나와서요, 허름하신 분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학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삼촌이 돌아가셨고, 외갓노가 돌아가셨고, 그 마을에 그분은 이제 75년도에 낳으셨기 때문에 전 후에 낳긴 했지만 다 부전으로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격하시는 분도 아직도 살아계시고, 학살로 죽다 살아나신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10년, 20년 계속 계실 거예요. 피해가기 어렵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기록을 남겨놓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역사가 덮여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바란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기반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사회 내에 에너지가 아직도 충만해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 모셨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계속 점점 동의해서 증가 참여해 주시는 분이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조사해 보니까 영국에서 2019년도에 라이따이안 동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걸 만들면서 라이따이안 위한 정이라는 단체가 영국 하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촉구했는데, 그때 전 영국 외무장관이 2명, 그 다음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베트남 피해 여성 등이 참석했어요. 네.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2018년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이 편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면서 참조로 유엔 인권 이사회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시민사회가 이제 잊힌다고 해서 잊혀질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다. 네. 유럽연합의회 의원들도 유럽연합 집행부에 서한을 보냈었고요. 미국 상원의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자들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내용이 기니까 69페이지까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참에 파병 부인에 대한 인권 침해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도 계속 성미아 선생님하고 선정분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고
국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PTSD, 전쟁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조사와 시도를 했는데 우리는 방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 다섯 가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전시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국가나 국민, 군제에 대한 천정부인들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인권 침해였다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진상규명법 만들어야겠죠. 진상규명법 만들고 국회가 또는 진상규명법을 만들면서 국회 안에서 결의안도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토론자로 나오신 강민정 국회의원께서 21대 국회 활동하시면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한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게 본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결의안 사실 인정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정부에게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국회가 진실규명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청원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출될 것인데 그거에 따른 전향적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의 입장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민정 의원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공동발의자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72페이지 보면 강민정 의원 등 25명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명단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재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공동발의 그냥 공동발의 여러 의원들 하니까 그냥 참여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심이 많습니다. 1심 국립법률 사건 1심 판결한 다음에 23년도인데요. 당대표일 때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국가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환영한다. 이렇게 했고요. 미래지향적 관계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되셨습니다. 당부할 것이 아니고 그 당부를 이제 본인의 당부를 본인이 받아서 행동을 취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환영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멘트하시는 게 72페이지 보면은 그 사진에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발언하시는 모습입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가면 국정원에 국립법로 탁살 조사한 자료가 여전히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5번의 소송을 해가지고 15글자만 받았습니다. 소송을 5번에서 15자 받으려면 그 알맹이 조사기록 받으려면 수십 번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힘 빼지 말고 국정원장 지금 국정원장이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했으니까 이 정보를 공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적 군사적 비밀이 50년 내야 지났는데 비밀이 들어있지 않으니 역사적 판단에 맡기도록 국민적 판단에 맡기도록 이 정보를 공개를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부가 이 생존자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살 유령비, 함의 학살 유령비를 연꽃무늬로 덮어놨는데요. 이 비용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거고요. 원래 이 알맹이가 이제 진상규명
제도 필요성인데요. 이 내용은 필요성에 대부분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전쟁 학살 진실규명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베트남 전쟁 파멸부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이게 이번에 처음 저희가 제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는 민간인 학살만 인권 침해가 아니다. 전쟁에서의 파병 군인들도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는 전시 인권 침해 모두 이참에 같이 조사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는 어떤 분들은 너무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시의 인권 침해 같은 인권 침해입니다. 이게 베트남 사람이냐 한국 파병군이냐 가리지 말고 전쟁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는 모두 조사한다. 그런 취지고 제가 여기 토론 쭉 보면서 저 제목을 보고 저게 맞는 말인가? 전쟁에서의 인권 침해, 전쟁은 인권 침해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건데 인권 침해를 진실이기도 하자. 우리가 참 언어 도달 같기도 하고 도발적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전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멋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서 인권 침해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전쟁하지 말자는 얘기를 돌려서 우리가 합니다. 진상규명 재정 경과는 저희가 20대, 21대, 지금 22대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20대 때 12명, 제가 우상호 당시 국회의원한테 이 법 좀 발의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어렵다 하면서 정의당 김동태 의원을 소개시켜주십니다. 내가 우리 당에 찾아보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을 소개시켜주고 김종대 의원이 탄선 직전에 12명을 모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뭐 발의만 하고 끝난 거 아니야? 검토보고서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 회의 전체 회의에 참여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군인 출신 국회의원도 진상조사 필요하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밝히자라는 취지였지만 여튼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박미정 의원이 발의해줬고 윤미향 의원님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과 파병군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진실규명하자라는 법안이고요. 인권 침해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을 극복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극복하자, 멸공통일처럼 극복하자가 아니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자는 것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헌법에 있는 말이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에 이바지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이라고 헌법 전문에 써 있습니다. 세계평화, 인류 공동에 이바지하기를 말하는 목적이고요. 조사 대상은 첫 번째는 민간인 학살입니다. 두 번째는 파병군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위법 또는 현재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살해하거나 군대 내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살해, 상해 같은 그런 인권 침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군 또는 정부에 의해서 위법, 현재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또는 국가 보호인구 불이행으로 자살, 자해, 정신질환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쟁 트라우마로 자살하시거나 아니면 전쟁 트라우마로 군대 내에서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동료 군인들을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규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인데요. 여기에 전투수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가 결정하는 문제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투수단이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두고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활동기간도 거의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내용이 다 비슷한데 3년간 활동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도 희생자, 피해자, 유족, 그 다음에 특별히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조사 개시 결정 또는 특별 각하 사유가 아니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있고, 조사 방법은 진술 등을 하는 것 거의 똑같고요. 실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진실규명 결정 또는 아니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하도록 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기록했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고를 포함하는데 그냥 진실만 규명할 게 아니고 이후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권고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취할 조치라든지 재발 방지, 법령 개폐, 한국과 베트남 유대적 조치, 국제 임금 보급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고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주권을 존중하라는 특별히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승낙 없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외교 안에서의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론은 여기는 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